안녕하세요. 대여의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 담당 멘토 한주입니다. 자, 이번 첨보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첨보 분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첨보 기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관련된 내용을 잘 모른다, 이 주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딱 5분에서 8분 정도만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해당 기업이 상장되어 있는 한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첨보 여러분들 손에 끝나는 그날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분석 영상 볼 건데요. 차트 일단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들이 첨보가 지금까지 왜 떨어졌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지 제가 이 뒤에 설명할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첨보가 주가 하락이 엄청나게 나왔던 이 시점, 23년도 3월부터 4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주가락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때 개파락을 하면서 무려 마이너스 16%까지 하락세가 나왔었는데요. 이후에 꾸준히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주가락이 나와서 현재 11만원까지 10만원이 깨졌었어요. 저가 부분까지는. 근데 여기서 왜 하락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중국 쪽 이슈죠. 사실상 이 첨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았는데 이 중국 쪽에서 이 전해질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판가 하락과 그리고 이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실적 부분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주가 하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먼저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주가 하락이 무슨 이유다? 바로 실적이다. 자, 이렇게 실적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은 보통 어떨 때 주가가 다시 올라온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턴어라운드를 할 때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거나 이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이 오는 순간 주가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앞으로 뭘 봐야 하느냐? 바로 이 첨보가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오늘 이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재료냐? 바로 FEOC입니다. 자, 이 FEOC 호재를 타고 첨보는 회복세를 보일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시나리오를 앞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첨보라는 기업이 회복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FEOC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FEOC. 자, 여러분들 FEOC가 뭔가요? FEOC. 자, FEOC는 이 중국을 견제하는 거를 뜻하죠. 바로 해외 우려 기업입니다. 해외 우려 기업. 잘못 썼네요. 네, 아무튼 해외 우려 기업입니다. 해외 우려 기업. 자, 아무튼 여기에 이제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주말 동안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세부 사항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해외 우려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은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사실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중국 기업의 비중을 낮추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단 이걸 다 해석을 해드리면은 중국의 이제 중국 기업의 같이 이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 기업이 비중이 25%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도 있을 거고, 이 FEOC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기술 라이선스 및 계약 체결 시 이 FEOC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해요. 이 전기차 구매
이 세액공제가 7,500달러거든요.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 광물은 2025년부터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FEOC 나라로부터 조달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차종이 줄어들 것이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전지와 그리고 부품은 내년부터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아니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북미에서 제조되는 한국, 일본의 2차전지 셀업체와 관련 밸류체인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왜 첨보가 과연 수혜를 받느냐 이 부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고 여러분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진짜 꼭 집중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첨보가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들 바로 이 전해질염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죠. 이 첨보의 전해질염과 그리고 이 전액 첨가제는 이 IRA 세부 규정에서 구성 물질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첨보는 굳이 일단 높은 비용을 부담을 해 가면서 미국 현지까지 진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국내에서 수출만 하면 돼요. 그게 일단은 장점이죠. 첨보는 이제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미국 현지에 공장을 또 설립을 하려고 한다면은 투자금으로 인해서 투자금이 또 빠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실적은 또다시 좋지 않아지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분이 유출이 안 된다라는 점 이것도 사실 호재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과거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뭐 아무튼 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먼저 이 LFP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LFP는 저가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삼원계 배터리와 성능 경쟁을 위해서 뭐다? 이 특수 첨가제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수 첨가제 비중이 높은 이 첨보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게 수혜냐? 바로 분리막 쪽이죠. 이 LFP의 이 전액 첨가제, 이 특수 첨가제 비중이 높은 첨보가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은 여러분들 미국에 진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보 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첨보 거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사용량이 증가를 하면 뭐다?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간단하죠? 어떤 부분에서 첨보께 좋느냐 그리고 이 첨보의 이 이익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이냐 바로 F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P 전해질도 있는데 일단 F 전해질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F 전해질은 이 부산물을 전량 재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리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하고 이 제조 원가의 5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 계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이 F 전해질은 수명과 저온에서의 이 충방전 속도 그리고 고온 사이클 수명 향상 등의 이 배터리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이 배터리 성능을 개선하는데 대폭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F 전해질을 사용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주가 하락은 뭘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실적이죠. 자 실적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현재 2023년 컨센서스가 어떻게 돼요? 매출은 1,900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69억, 당기순이익은 적자입니다. 그쵸? 이 수치가 어느 수치냐?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이 수치는 과거 2020년 구간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은 한참 못 미치죠.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요 여러분들 2020년 구간까지의 하락이 나와 있어요. 이미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0년 구간에서 자리를 지켜주던
저항대 구간이었던 구간을 딛고 재차 반등을 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자,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과연 언제쯤 나올까? 일단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현재 첨보에서 5월과 6월, 7월달 연달아서 이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공장 가동이 지연이 되었는데 2024년 이 신공장 가동 시 미주와 그리고 유럽향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이 턴어라운드가 가시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첨보는 실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는 다시 재차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 꼭 집중해서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첨보 여러분들 진짜 정말 중요한 정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첨보가 저평가인지, 그리고 왜 이런 시점에서 첨보가 반등을 하고 있고 FEOC 관련해서 이 수혜를 받는지, 그리고 언제쯤 이 첨보의 턴어라운드가 개선이 될지, 어떤 걸로 인해서 이 첨보가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진입 시점이라던가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이 공급 계약이 쏟아지는 그 시점부터 첨보의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첨보 좀 깔끔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중요한 부분 풀어 드릴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채널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점 여러분들 언제든지 댓글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참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은 항상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응원의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